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점 김용학 차장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장은 보시는 코스피 차트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년이 넘는 기간 줄기차게 올랐던 증시는 작년 8월을 기점으로 추세적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락의 구간에서도 중간중간마다 10에서 20% 정도의 반등을 하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약세장의 반등은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는 하락의 중심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잡기 위함이고 코로나 기간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걷어들이는 긴축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높아졌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의 강도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완만한 금리 인상은 이제 경기가 안정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예상을 벗어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미국 5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예상을 크게 벗어나면서 이제 미국 연준은 기존 25bp, 50bp 인상하던 것에서 이제 75bp 인상을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긴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이제 물가가 안정될 거란 기대와는 달리 이제 9월 달에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8.3%로 기존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예상치를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더욱 강한 긴축을 지금부터는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현재 미국의 금리가 2.5%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올 연말까지 3번의 FOMC 금리 결정을 남겨두고 있고요. 시장의 전망은 4.5%까지 인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3번 중에 2번은 75bp 인상, 1번은 50bp 인상을 해야 예상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내일 새벽 발표될 FOMC 금리 결정은 100bp 인상의 확률도 지금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70% 이상이 75bp 인상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현재 2.5%인데요. 두 번의 금통위를 올해 남겨두고 있습니다. 각 50bp씩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말 3.5%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 간의 금리의 역전이 1%까지 올 연말이면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달러 강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보다 더 안전한 미국에 돈을 가져가면 4.5%를 주는데 굳이 한국에 둘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 IRA를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에서 모든 산업의 제품을 생산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등 주력 산업들도 모두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생산 공장을 이제 미국으로 옮기게 되면 미국 중심의 제조업은 강화가 되고 투자를 위한 달러는 또다시 미국으로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 제조업은 더욱더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달러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도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한 하락 추세의 얘기만 이때까지 드렸는데 여기서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듯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주력 업종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살아야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업종은 디램이나 낸드 가격 하락 구간은 지금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추정치가 크게 하향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바닥에서의 반등은 최악의 클라이막스에서 나오기 역사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내년 1월을 기점에 반등을 지금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기에 지금의 지수의 추세적 하락 또는 이제 횡보는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크게 화두가 되었던 태조 이방원과 같은 업종, 이제 시대 정신이 반영된 그런 업종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조 이방원 업종 같은 경우에 공통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에너지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태양광 시장이 더 빨리 커지고, 그리고 LNG를 운반하는 조선업이 커지고, 그리고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방위 산업의 중요성도 함께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이런 태조 이방원 이런 업종이 좀 중요성을 이제 높게 받으면서 최근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차세대 주자가 떠오르는 로봇 산업도 이제 미국의 자국 내 제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동안 생산 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했던 것에서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로봇 산업 또한 시대의 정신이 이제 담겨진 업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식시장은 과거의 통계나 이제 경험치로 예측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이렇게 주식시장은 보내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은 확률에 이제 큰 금액을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인내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해놓으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보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신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환율이 한 20%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환차익 부분은 이제 상당히 얻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투자한 이제 해외 주식들이 대부분 알려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환차익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도 손실은 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